판타지라는 장르에 대해 생각한다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마법과 마법사, 드래곤 같은 가상의 생물체들, 엘프나 드워프 등의 다양한 이종족들이 가득한 이 세계를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역시 용사와 마왕의 대결 구도라는 주제겠죠. 이러한 주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존재했기 때문에 판타지라는 장르의 기준이 되었고, 시간이 흐르며 점점 많은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시대에 따라 점점 변화해온 일본 서브컬처 속 용사와 마왕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용사와 마왕의 대립이라는 요소가 하나의 주제로서 정립된 것은 나중의 일이지만, 이 주제의 원조격이 되는 요소들은 각 국가의 신화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을 만큼 역사가 깊습니다. 먼저 용사의 경우, 개념 자체는 현대 일본에서 정립되었지만 선택받은 주인공이 각종 시련을 극복하고 영웅이 된다는 이야기는 최초의 문명 중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길가메시 서사시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후 그리스 신화의 페르세우스, 헤라클레스와 북유럽 신화의 베오울프 등 세계 각지의 여러 영웅 서사시에서 비슷한 이야기들을 찾아볼 수 있죠. 반면 마왕의 경우엔 인간의 힘으로 대처할 수 없는 자연재해를 상징하며 각 신화에서 악신을 담당하던 티아마트, 아수라, 티폰 등 다양한 신들이 존재했고, 이러한 이미지들이 불교로 넘어간 이후 마라 파피아스라는 마왕의 어원이 되는 존재가 탄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마라 파피아스는 인간의 번뇌, 욕망을 상징하고 석가모니의 수행을 방해하는 존재로 그려지죠. 이후 중국의 서유기, 수호전 같은 다양한 소설들에서 마왕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며 이후에도 여러가지 매체들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용사와 마왕의 대립이라는 요소는 어디서부터 등장하게 된 걸까요? 판타지물의 기원에 관해선 누가 먼저냐라고 얘기하긴 애매하지만, 보통 용사와 마왕의 대립이라는 요소는 톨킨이 집필한 반지의 제왕에서 최초로 등장했다고 여겨집니다. 작중 절대악이자 마왕의 역할인 사우론과 선택받은 용사의 역할인 반지원정대의 대립으로 말이죠. 이와 비슷한 시기에 펄프 픽션, 즉 싸구려 잡지들을 통해 수많은 판타지 소설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서 판타지라는 장르는 굵직한 스토리를 장대하게 보여주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 하이 판타지, 주인공 개인의 시점으로 진행되며 주인공의 활약상을 비춰주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 로우 판타지로 갈래가 나뉘게 됩니다. 이 로우 판타지에서 주인공이 검과 마법을 사용하며 모험을 떠난다는 소드앤소설이라는 장르가 정립되며 현대 용사물의 기원이 되죠. 이 소드앤소설이 장르와 반지의 제왕의 여러 설정들은 이후 미국에서 최초로 등장한 TRPG, 던전앤드래곤 시리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이후 수많은 RPG 게임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 만들어진 게임 중 최초로 전직 시스템을 도입했던 위저드리 시리즈는 신기하게도 북미보다는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게 되고, 이 위저드리 시리즈의 영향을 받아 최초의 JRPG인 드래곤 퀘스트 시리즈가 탄생하게 됩니다. 드래곤 퀘스트 시리즈는 최초로 주인공에게 용사라는 단어를 부여함으로써 게임의 최종 보스인 용왕과의 대립을 통해 용사와 마왕의 대립, 즉 일본식 용사물이라는 장르를 정립하게 되죠. 드래곤 퀘스트 시리즈는 1986년 발매된 1편 이후 사회 현상과도 같은 엄청난 인기를 누리며 많은 속편들을 만들어냈는데요. 그중 3편에서 여러 직업들과 함께 용사와 파티를 짠다는 용사 파티라는 설정이 등장하는 등 일본식 용사물의 여러 기준을 정립하게 됩니다. 이후 드래곤 퀘스트의 인기에 힘입어 여러 판타지 장르의 게임들이 흥행하며 JRPG의 전성기가 찾아오게 되지만, 어째선지 용사물이 애니메이션화되는 일은 드물었는데요. 당시 일본의 애니메이션계는 건담 시리즈와 마크로스 시리즈로 대표되는 거대 로봇물, 근육맨, 드래곤볼과 같이 인기 만화를 원작으로 삼는 장편 애니메이션들과 소녀 변신물들이 자리 잡고 있었고, 아이러니하게도 드래곤 퀘스트를 포함한 JRPG 게임의 흥행은 오히려 애니메이션 업계의 침체기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용사물의 애니메이션화는 더더욱 힘들어지게 됩니다. 물론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드래곤 퀘스트 시리즈는 인기에 힘입어 원작의 설정을 반영한 애니메이션 드래곤 퀘스트 용자 아벨의 전설을 방영했지만 시청률 문제로 조기 종영되었고, 오리지널 스토리로 만화화된 다이의 대모험은 당시 인기를 끌던 소년 만화의 여러 요소들을 활용하며 훌륭한 평가를 받고 애니화까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만, 당시 방영 중이던 방송국 TBS 테레비가 대대적인 프로그램 개편을 하는 바람에 조기 종영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20년 리메이크되어 성공적으로 방영되었다는 점이죠. 어쨌든 이런 여러가지 상황들과 일본 애니메이션 업계의 침체기로 인해 용사물은 애니메이션이 아닌 비슷한 시기 궤도에 오르고 있던 라이트 노벨 쪽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탄생하게 된 작품 로도스도 전기는 일본식 판타지의 명작으로 불리며 현대 일본 판타지의 시조로 평가받게 되었고, 이후 연재된 슬레이어즈는 소설과 애니메이션 모두 히트를 치며 라이트 노벨의 미디어 믹스화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확립하고 라이트 노벨계의 전성기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용사물이 다시 유행하는 것은 아니었는데요. 사실 용사물은 뚜렷한 히트작 없이 JRPG계에서만 소비되는 경향이 강했고,
그마저도 시간이 지나며 클리셰 범벅의 식상한 소재들만 가득해지는 상황이었죠. 거기다 인기 라이트 노벨이 미디어 믹스화되는 경향이 많아지자 라이트 노벨계는 흥행한 작품을 따라 만드는 유행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1998년 부기팝 시리즈가 발매되며 일본식 어반 판타지, 즉 신전기라는 장르가 탄생했고, 이것이 발전되며 어떤 시리즈 같은 능력자 배틀물들이 유행하기 시작하죠. 거기다 스즈미야 하루이 시리즈 같은 러브 코미디 장르 또한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었고, 비슷한 작품들이 양산되는 경향은 더욱 심해지게 됩니다. 덕분에 이 시기의 애니메이션계 또한 클리셰 범벅이 된 용사물이라는 장르 대신 라이트 노벨의 새로운 인기 장르들을 방영하죠. 하지만 용사물은 의외의 부분에서 큰 전환점을 맞게 되는데요. 2004년부터 연재를 시작한 제로의 사형만은 기존부터 유행하던 이세계물과 하렘, 판타지물이라는 장르를 혼합하며 큰 성공을 거두었고, 일본 라이트 노벨계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갑자기 용사물과 관계도 없는 작품을 이야기하니 조금 이상할 수도 있지만, 이 작품을 계기로 판타지와 이세계물을 접목한 작품들이 양산되고, 판타지라는 장르에서 익숙한 주제 중 하나였던 용사물은 이세계 용사물, 즉 일본식 이세계물이라는 장르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기존 용사물의 용사는 판타지 세계의 주민이었던 반면, 이세계 용사물의 경우엔 현실 세계의 주민이던 주인공이 어떤 이유로 인해 이세계로 소환되어 용사로 활약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되죠. 이때 용사는 기존의 마왕을 쓰러뜨리는 정의의 사도라는 단순한 역할에서 현실 세계와 동떨어진 판타지 세계의 관찰자 역할과 비교적 문명이 뒤떨어진 판타지 세계에 현대 문물을 전파하는 선구자의 역할까지 겸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2012년 애니화 이후 엄청난 인기를 얻으며 라이트 노벨계의 혁신을 가져온 작품 소드 아트 온라인 이후 빛을 발하게 되는데요. 소드 아트 온라인을 정통 용사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진짜 판타지 세계가 아닌 게임 속의 세계에 들어가 주인공이 용사처럼 활동하는 이 작품은 기존의 용사물, 판타지, 가상현실물과 하렘이라는 요소들이 겹쳐지며 일본식 이세계물에 엄청난 전성기를 가져오게 됩니다. 기존에 다 말라버렸던 용사물이 다른 장르들과 합쳐지며 새로운 전성기를 맞게 된 것이죠. 소드아트 온라인의 흥행 이후 일본의 소설 투고 사이트인 소설가가 되자에는 비슷한 작품들이 수없이 양산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다른 작품들과 차이점을 만들기 위해 기존의 클리셰적인 설정들을 파괴하는 일명 용사물 비틀기라는 장르가 탄생하게 됩니다. 기존 용사물은 선을 대변하는 용사와 악을 대변하는 마왕, 이 둘의 대립을 다루는 단순히 선과 악의 대립이라는 구조였지만, 이 구조에 추가적인 무엇인가를 넣거나 빼며 기존의 클리셰들을 비트는 작품들이 유행하기 시작한 거죠. 사실 이런 용사물 비틀기라는 시도는 용사물의 원조인 드래곤 퀘스트 시절부터 이루어지던 일이었지만, 당시엔 기존의 상식을 타파하는 신선한 시도라고만 여겨졌고, 이세계 용사물이라는 장르가 흔해져 버린 2010년대에 들어서야 본격적인 장르로서 정립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마왕과 용사가 사랑에 빠지는 작품, 주인공이 용사가 아닌 마왕인 작품, 용사와 마왕은 작중에서 언급되기만 하고 거의 등장하지 않으며 제3자인 주인공의 일상을 그리는 작품 등 여러가지 종류들이 만들어지죠. 하지만 이런 작품들이 흥행하면서 일본 라이트 노벨과 애니메이션계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기존의 클리셰를 부수기 위해 만들어졌던 용사물 비틀기가 1절, 2절이 아닌 뇌절까지 하기 시작한 것이죠. 당시 소설가가 되자에 연재된 작품들 중 90% 이상이 이세계물이었고, 2015년에는 한 해에만 190여 개에 달하는 이세계물이 출간되는 등 양판소, 즉 양산형 판타지 소설과 애니메이션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후 일본식 이세계물이라는 장르가 흘러 넘칠 정도로 많아지고 작품들의 평가가 하향평준화되기 시작하자 소설가가 되자는 이세계물을 아예 랭킹에서 제외해버리는 극약 처방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조치로 인해 기존 이세계물에서 주인공이 소환되자마자 추방되는 추방물, 혹은 이세계물을 교묘하게 비튼 장르인 악역 영예물 같은 파생 장르들이 양산되는 결과가 만들어지고, 심지어 이런 장르에 용사와 마왕이라는 요소가 추가되는 작품들이 생기기도 했죠.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용사와 마왕이라는 요소가 들어가는 작품들은 이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의 작품들이 대부분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신화에서부터 시작된 용사와 마왕이라는 주제는 게임과 소설,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다양한 종류를 만나볼 수 있는 인기 요소가 되었습니다. 용사와 마왕은 기나긴 시간 동안 인류 역사와 함께했던 주제이기 때문에 아마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불멸의 주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좋아요와 채널 구독, 후원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